이번에는 분봉상 그 매수 타점을 얘기할 건데, 이제 이 타점은 일봉 두 가지예요. 여기 전고가를 돌파하는 그 양봉, 거기에서도 적용이 되고 11선, 21선 서핑 후 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양봉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부터 장 시작하고부터 거래량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3분 봉상 한 3, 40억씩, 그러니까 1분 봉상은 한 10억 이상씩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 봉상 한 두세 번 이상은 최소한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분봉상 돌파에 매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상 눌림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 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1순위가 되는 거는 일봉상 돌파점이 1순위예요. 일봉상 돌파하는 점. 예를 들어서 이날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일봉상 돌파 타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순위다. 여기나 여기 돌파할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잖아요. 근데 얘를 분봉상 8월 7일 날 분봉산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5분봉인데, 제가 이제 1분봉은 거의 안 보고요. 왜냐면 그거는 휩소가 너무 많아서 안 보고 3분봉이나 이제 5분봉을 봅니다. 이걸로 봐도 뭐 충분하니까. 그러면 일봉상 돌파 타점이 15만 8,200원이죠. 그러면 이제 15만 8,200원입니다. 15만 8,200원이었죠. 맞나? 15만 8,200원. 그러면 이날 보면은 이렇게 오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터진 건 아니지만 장 시작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터진 거죠. 요 정도. 얘는 41억, 5분 봉상 41억이고 얘는 35억이니까 어느 정도 터진 겁니다. 그러면 1봉상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타점이고, 그리고 분봉상 이러한 부분, 이러한 부분 있죠. 이러한 부분이 돌파할 때가 그 2순위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봉상 여기 돌파 타점을 못 샀다 그러면 분봉상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만드는 이러한 타점, 물론 여기서 뭐 손절이 나갔겠죠. 이날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타점을 보시면 돼요. 얘도 2월 8일 날 여기 고점이 여기죠. 67,900원. 67,900원. 이렇게 되는데 2월 8일로 가면은 이날이죠. 이렇게 분봉상, 일봉상 그 신고가를 돌파하는 타점이 1순위, 그리고 2순위는 분봉상 돌파하는 타점이나 눌림하는 타점을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늦게 봐서 못 샀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 아니면은 좀 아래인 여기 부분을 돌파할 때 이런 데서 트라이를 한 번 더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많이 이렇게 돌파하는 타점들을 많이 봤는데 일봉 타점이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일봉 타점이 뭐 비싸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죠. 여기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 되죠. 10만 7,800원. 3월 26일 10만 7,800원. 아닌데? 107800.
여기죠? 며칠이야? 이날이죠? 3월 26일. 여기죠? 네, 이렇게. 여기에요. 그럼 이날 보면 오전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전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으면 타점이 되죠. 오전부터 그 일봉상 여기 있으니까 아직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6% 가까이 되니까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여기 돌파 사는 거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날 오전에는 분명히 여기 돌파에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돌파에 샀는데 사고 나면은 약 1.3%밖에 안 물렸네요. 예, 그러면 뭐 이날은 실패 없이 이렇게 분봉상 타점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무조건 일봉상 돌파 타점을 1순위로 보고 그날 내가 이 종목을 관중하고 있었다 뭐 그런 거면 이런 타점에서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신고가 돌파할 때도 분봉상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눌림 타점, 이제 이러한 날 분봉상 눌릴 때 어떻게 사냐.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돌파 매매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도 않고. 왜냐면 우리가 이 호가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차트상 이러한 돌파 지점에 그냥 자동 매수를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야 되는데 호가창을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항상 더 높은 곳에서 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하여튼 이제 신고가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쿨러맥이 타점 있잖아요. 이 날이 쿨러맥이 타점이 시작되면서 신고가도 만들어 놓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날에 눌림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러한 예시로 들만한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아까 카톡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씁니다. 종가상계 5% 이상 등락을 하고 3분 봉상 40억이 터지면 이제 여기에 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디가 핫했냐면 오늘 시장은 안 좋았지만 여기는 좋았어요. 여기는 이 코로나 그 다음에 엠폭스 이게 아주 좋았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떻게 사냐면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상승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승폭마다 얼마나 눌렸을 때 사는 게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했어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요 정도 눌리면 충분히 눌렸다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갖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평선, 이제 12평과 22평 5분봉 기준으로 12평과 22평 근처까지 눌리면 많이 눌렸다. 왜냐면 일봉상 우리가 12선, 21선 서핑하고 이제 반등하는 종목이 강한 종목이니까 뭐 타임 프랙탈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 분봉상도 그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11선, 21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저점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스윙인데 300% 상승했잖아요. 이런 거는 한 고점 대비 5, 60% 눌리는 게 기본이다. 그쵸? 예. 첫 점은 50%.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때 계산했냐면 100%로면 기본 30, 200% 오르면 40,
300% 이상 오르면 50%, 고점 대비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기본이다. 이러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10으로 나눠버리면, 그쵸? 10% 오르면 3%, 20% 오르면 4%, 30% 오르면 5% 떨어지면 충분히 떨어진 것이다. 물론 이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어요. 10% 떨어지면, 10% 오르면 3% 조정, 15%는 4% 조정, 그리고 20%는 7% 조정, 고점 대비, 25%는 8%, 그리고 30% 가까이 오르면 9에서 10%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서 당일,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반등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대충 정해놨어요. 대충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이게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382 지점하고 여기 종가, 전일 종가 대비 고가 대비 이 382 지점이면 요 정도 떨어진 거가 맞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조합을 보는 겁니다. 이 382 지점하고 11선하고 21선 근처까지는 캔들이 내려오고, 그러면 당일 조정은 충분히 조정이 돼서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핫한 게 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쿨 셋업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 상승했고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11선 서핑 나오면서 급등하는 거니까 쿨 셋업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오전부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죠. 30-40억 이상 3분봉 한 두세 번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맞지만, 그쵸? 쿨러맥에는 이러한 ORH 돌파로 사는 거죠. 맞지만 이게 생각처럼 분봉 돌파 매수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눌림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11선 서핑에서 이제 상승할 거니까. 왜 상승할 거죠? 오전부터 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할 수 있는 거죠. 8월 16일 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 어제예요. 오늘 나왔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오전에 거래량이 들어와 주고, 그러면 16% 상승했으니까 제가 아까 10은 4%, 15%는 5%라 그랬으니까 최소 이 고점 대비 5%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리고 이제 6.8%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제 충분히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 11선과 21선 근처까지 오고 이 382선, 웬만하면 382선 근처까지 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매수가 이루어지고, 제가 아마 며칠 전 분봉 눌린 타점 얘기할 때는 뭐 두세 번의 분할 매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1차 매수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두세 번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손익비가 굉장히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그냥 1차만 매수되고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1, 2, 3차 다 매수된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1, 2, 3차 다 매수된 다음에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 2차, 3차까지 매수돼서 올라가고 손절하는 비율이, 승률이 높으면 되는데, 뭐 그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거를 뭐 백테스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한 번 매수로 끝내는 겁니다. 한 번 매수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똑같이 16% 상승했네요. 그러면 5% 정도는 기본으로 빠져야 된다. 그쵸? 5% 정도는 기본으로 빠져야 되는데 5.75% 정도 빠지고, 여기
382선까지 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만족됐으니까 이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가 되는 거고, 물론 12평 가까이 더 오면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됐으면 뭐 오늘 얘는 완전히 그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걸 알면서도 이걸 매수를 안 했어요. 전부 다. 왜냐면 아직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테마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이거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돌파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 돌파 매수한 다음에 이러한 하락을 맞으면, 와, 이게 그 정신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이 손절 데미지도 있지만, 그 전에 뭐냐면, 또 이러한 그지 같은 종목 골라서 또 물렸네? 이런 생각에 그 자존심,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돌파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하면서, 이 분봉 돌파가, 일봉 돌파는 괜찮은데, 분봉 돌파는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젠이었죠. 시젠도 일봉상 보면 어때요? 어때요? 쿨러맥이 셋업이잖아요. 그냥 쿨 셋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상승했으니까, 그쵸? 쿨 셋업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10%. 10%면 몇 프로였어요? 4%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4% 정도. 얘는 안 빠졌어요. 4%까지. 그쵸? 3.67% 정도까지밖에 안 빠지고 딱 382선 찍고 반등을 했네. 이럴 때는 뭐 좀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고, 왜냐면 섹터 액션이 나오는 중이니까. 안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걸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안 샀죠? 저도 안 샀으니까 참 아깝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정말 오늘 정신 개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얘는 돌파 매매를 했더라도 예쁘게 아주 잘, 여기서는 조금 흔들렸지만 돌파 매매를 했더라도 예쁘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돌파 매매도 이런 여기 일봉 돌파, 신고가는 아니지만 쿨셋업 관점을 해서 이렇게 여기 돌파 지점에서 사는 게 1순위다. 그리고 나노엔텍은 모르게 일봉상 보면 얘는 아니죠. 얘도 뭐 이거 쿨셋업인데 뭐 모르겠어요. 얘는 뭐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얘도 쿨셋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얘는 오전에 거래량이 안 터지고 지금 오후에 터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셀, 얘 같은 경우도 안 왔죠. 대장주로 이제 쭉 상승했는데 23%니까 20%면 7% 하락, 그쵸? 25%면 8% 하락인데 약 6.1% 하락했고 382선 위에 있으니까 얘도 이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아니죠. 그리고 파미셀도 아니죠. 얘도 쿨셋업 아니까 얘도 아예 그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젠텍도 쿨셋업이죠. 쿨셋업 요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중장기 상승 추세에서 단기 마이너 추세선을 따라 그리려는 그 에드세이 코타의 말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리고 미너비니 템플릿에도 일치하지 않지만 오늘 섹터 액션이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쿨셋업인 거고, 그리고 보면은 오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돌파 매매는 이제 바쁘잖아요. 이렇게 이거 봐야 되고 바쁘니까 이제 눌림 매매를 이용하는 겁니다. 눌림 매매를. 자, 여기서부터 전일 종가부터 이렇게 약 9% 상승했으니까 10%에 4%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4.86%까지 떨어졌네요. 그쵸?
그러면 382선 아래에 있고 11선 사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 얘가 여기서 못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쵸? 11% 상승했으면 10에 4%, 15%에 5%니까 4%하고 5% 사이 정도 빠지는 거죠. 예, 그럼 얘도 거의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382선 아래에 있고 11선, 21선 사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려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오전부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량이 들어오면 쭉 상승할 개연성이 크다. 그거를 예측하고 눌림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얘도 거의 뭐 15% 이상 상승이 나와졌고, 셀레믹스 같은 경우는 얘는 뭐 아니죠. 쿨셋도 아니고 랩지노믹스도 아니죠. 근데 이날은 맞죠. 이날은 쿨셋업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전 이날이네요. 단일가 끝나고 오전부터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대금이 들어왔으면 상승률을 보고 14%니까 한 5% 가까이 빠져야겠죠. 5%가 여기요. 여기 좀 5%가 여기네요. 그러면 382하고 5% 빠졌으니까 이 부분에서 매수가 되는데, 얘는 이제 더 많이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는데 얼마큼 빠졌냐면 거의 9% 가까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가면 10%는 항상 최대 마지노선이고 손절에 10% 5% 넘어가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5% 정도에서 샀으면 손절은 안 나가고 이제 버틸 수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또 기회를 또 줘요. 14% 상승을 했으니까 다시 5%죠. 5% 여기 정도네요. 그러면 382선과 11선, 21선 사이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봉상 쿨라맥이 셋업 위치에 있고 오전부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마시스도 보게 되면 쿨셋업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상승 추세인데 오늘 거래량이 오전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90억, 54억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여기 돌파에 사는 것도 맞고, 돌파 매수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눌림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럼 6%면 10에 4%니까 6%면 한 3% 정도, 이 정도 3% 정도, 382선 아래에 있고 3%니까 여기서 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못 샀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약 13%니까 4, 5% 사이 정도 하락했을 때, 총 떨어진 건 4.82%고 382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매수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 상승이 나왔어요. 얘도 아니고, 그쵸? 얘도 어떻게 보면 쿨셋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거래량이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얘도 뭐 SD바이오 센서니까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인데 여기 부분을 보면 6% 상승했으니까 뭐 한 3% 가까이, 3% 가까이 이 정도 되고, 여기까지 상승하게 되면은 12%니까 4, 5% 사이, 4.25% 이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그럼 여기 부분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 382선 근처였고 12평, 22평 사이에 왔으니까 여기서 매수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다 쿨셋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얘도 이제 쿨셋업이죠. 얘도 쿨셋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1200억이나 들어왔고, 얘도 이제 그거죠.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상승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을 한다. 7%면 약 3%, 10% 안 되니까 3.7%까지 떨어졌고, 여기는 얘도 3% 가까이. 근데 3% 안 떨어졌네요. 그럼 여기 정도만 매수가 됐겠죠. 여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텐데
14%니까 거의 5% 가까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오후에 이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18%니까 한 5% 이상 떨어져야 되겠죠. 그럼 5%가 여기고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데 이제 더 떨어졌어요. 근데 웬만하면 오전에 이렇게 트라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트레이딩. 오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오후에 반등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후에는 그래도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이런 식으로 분봉 눌림 타점을 매수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옛날 2차전지 예전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전 차트. 이러한 정보를 돌파하고 나서 이러한 테니스볼 액션이 나오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다시 돌파하는 이런 구간을 많이 노려야 된다. 그런 그 타점을 오늘 일봉 공략하는 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공략할 수 있어요. 21선 깨지만 더 안 내려가고 다시 반등하잖아요. 예, 이런 거. 요렇게 깨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에코프로. 이런 거. 뭐,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없죠. 이런 거. 요런 타점들. 공략해 볼 수 있는 양봉들을 예시를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쵸? 이 추세선을 긋는 거에 너무 개의치 말라. 네, 개의치 말라. 왜냐면, 오전부터 돈이 막 3분봉상 3, 40억 이상씩 막 들어오는 경우나 아니면 종가상 이러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것을 확인하고 종가에 매수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기가 매우 쉽죠. 네. 매우 안 쉽나? 매우 안 쉽나? 좀 쉽다고 볼 수 있죠.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데 뭐 이러한데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 웨지 팝 나오고 크로스백 EMA 크로스백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오늘은 11선 21선 서핑 후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양봉일 경우에 오전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는 경우하고 분봉상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눌러지지? 이상하다. 이게 다음장을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왜 안 되는 거지? 뭐야 이게 맛이 갔나 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